여기는 라이온 TV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전쟁 처녀의 궁극기 발동 후 5초 동안 폭발적인 만화가 하늘을 향해 빛을 발하며 들불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들의 바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7번째, 허영이 소중한 모든 이들을 학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빈틈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화살통에는 4개의 화살만 남았지만 2개를 쏘아 그녀의 전열을 무력화시킨 그녀는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리고는 칼을 그의 얼굴에 겨누며 자신의 이름이 엘레니아 노라 볼테리아이며 이제 그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뜨거운 여자가 칼을 그의 목구멍에 쑤셔 넣는 걸로 깨어났지만 자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포로라는 것을 기억했다. 엘렌의 사무실 안에서 그녀는 그가 그 나라의 영주였기에 알자스를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그 나라의 영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멍청한 요구를 듣고 나서 그는 엘렌에게 그녀가 그녀의 조수의 가슴만큼이나 멍청한지 물었다. 조수의 가슴만큼이나 멍청한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왕국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결함 있는 화를 제어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암살자 다음 날 그녀의 지휘실에서 그녀는 그에게 주어진 부러진 활에 대해 사과하며 그것을 망가뜨린 3명의 병사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를 난처하게 하려고. 하지만 타이거는 그것이 단지 결함 있는 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살려다. 그가 적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그가 브루니쉬 군대에서 유일하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화살 솜씨를 보고 그에게 반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 그녀는 그들의 은신처를 정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군대가 25,000명대 300명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반나절 만에 그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7명의 병사와 맞설 의향이 있었기에 그녀는 인류 최고의 궁수를 죽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여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신의 신하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여전히 지켜야 할 집과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선 후 그는 머리를 깎게 되어 미안하다고 대머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광택나는 똥 자국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녀 중 한 명은 호랑이의 화살이 자신의 몸속 깊이 박히기를 바랐고 다른 한 명은 그가 자신의 얼굴 전체에 화살을 쏘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하녀 중 한 명은 호랑이의 화살이 자신의 몸속 깊이 박히기를 바랐고 다른 한 명은 그가 자신의 얼굴 전체에 화살을 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몇 주 동안 모든 사냥꾼들은 그의 놀라운 삼중 사격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그에게서 활쏘기 레슨을 받고 싶어 했지만 잘생긴 남자들은 그가 자신들의 관심을 빼앗아 간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샤워할 곳을 찾으려 했는데 아기 용을 보았습니다. 애완용인 리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풀로 남어 없이 그녀를 봤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자신과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쉬운 가방을 망친 후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을 원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사이버고스트 VPN을 알았더라면 그녀의 제안에 응할 용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예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즐겨보는 영화와 콘텐츠를 지역 제한으로 시청하지 못했다면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면 사이버고스트 VPN이 모든 지역 제한을 손쉽게 해제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VPN 터널을 통해 모든 인터넷 활동을 보호해 드립니다. 사이버고스트 VPN을 사용하면 원하는 지역으로 온라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차단된 모든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고 심지어 40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차단된 라이브러리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고스트 VPN을 사용하면 3,8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용자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트러스트 파일럿에 남긴 놀라운 평점을 통해 사이버고스트 VPN은 최고의 가상사설망으로 손쉽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하며 해커로부터 IP 주소를 보호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에도
데이터 중개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 월 2.03달러의 구독으로 7개의 기기에서 사이버고스트 VPN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와 함께요. 사이버고스트 VPN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45일 환불 보장 및 24시간 고객 지원을 통해 모든 지역에 대한 제한 없는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모든 지역에 대한 접근을 쉽게 얻고 제약에서 벗어나세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여 여러분의 기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전 세계의 지리적 제한, 스토리 전개의 세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해제해보세요. 스토리 전개. 저를 후원해준 사이버고스트 VPN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가 잠금을 해제하고 있는 동안 다음 영상에 제한된 플롯 전개 구역들은 모두 타이거는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가치 없고 못생기고 희망 없고 역겨운 처녀. 그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대머리 똥얼룩이 와서 말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버트랑은 그에게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듀크 더 나르디에이 군대가 알자스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왕국의 문으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엘렌이 나타나 그에게 어디로 가려는 거냐고 물었다. 동시에 나르디에르는 아들에게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알자스로 가서 타이거가 만들어낸 약점을 짓밟으라고 명령하며 그에게 함께할 용들을 보여주었다. 이제 자신이 혼자서도 군대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오는 타이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겠다고 맹세했다. 대륙의 반대편에서 타이거는 엘렌이 입고 있는 노출이 심한 옷을 보자 엘렌은 이번에는 눈을 돌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적의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그는 3,000명의 군대를 상대로 홀로 싸우는 단 한 명의 공수일 뿐이었기에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죽고 싶다면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는 그녀가 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목숨이 끝나기 전에 감정을 좀 조절하라고. 그의 목숨을 끝내기 전에 그 순간 그녀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궁금해졌다. 그녀가 그에게 나라를 구할 기회를 주고 있는지였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녀를 그의 편으로 만들다. 모두가 그 바보 같은 놈이 뭘 말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엘렌은 그의 용감함에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이거는 자기보다 쓸모없는 군대보다 더 큰 용기를 냈는데 왜 웃는지 궁금했다. 그의 쓸모없는 군대보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하여 그의 나라를 방어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알자스와 그의 충성심을 모두 그녀에게 준다면 말이다. 그래서 타이거가 동의하자 엘렌은 검을 들고 군대에게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습격을. 밤새도록 그들은 알자스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지만 엘렌은 참을 수 없었다. 타이거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그들이 갑옷을 입을 때 그가 자신의 지휘실로 왔던 것을 떠올렸다. 그의 지휘실로.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째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전투에 나서는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알리시아는 그의 보호 장비가 그의 얼굴만큼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머리를 빗기 시작하면서 엘렌은 그가 죽기 전에 멋있어 보이게 해주고 싶었다. 그 역시 죽기 전에 그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옆으로 빗은 헤어스타일을 해준 후 엘렌은 그가 자신의 옷을 벗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먼저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만약 그녀가 칼이라면 입에 물고 다닐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던 그녀는 자신의 군대가 3대1로 수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지형의 모든 병목 지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병목 지점을 이용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온의 군대는 이미 그의 왕국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었고 알자스의 모든 사람들이 사원으로 대피하는 동안 티더는 저택에 남아 타이거가 떠나던 날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킬지 궁금해했습니다. 떠나던 날, 바로 그때 나르디에의 군대가 도시를 침략하여 모든 것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하지만 시온은 그들이 사찰에 숨어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의 저택을 보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오락거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즐길 거리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후 티더는 타이거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계단으로. 하지만 시온이 그녀를 발견하자 그녀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떠나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타이거와 함께 자라온 세월을 떠올리며 그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말을 듣고 자이오는 그녀에게 다가가 앞치마를 찢었다. 다음은 달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녀가 단검을 찾으려고 달아나자 그는 곧바로 막았고 그녀의 상의를 찢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끝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타이거가 돌아오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자이오는 그 이름을 듣고는 그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를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고문하려는 순간 타이거의 이름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화살이 날아와 자이온의 손을 쳐내자 그는 고개를 들고 얼굴에 떨어지는 피를 보며 정신을 잃어가던 타이거는 티더에게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 말을 타고 다가가 간신히 죽음을 면한 그는 하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내리기로 했다. 엘렌은 그가 추락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으로 바람 마법을 사용했다. 함께 천천히 내려온 후 엘렌은 그에게 목숨을 소중히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이거는 마침내 그녀의 검이 바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에레파르라는 정령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를 감싸는 바람 속에서 그녀는 바람이 그와도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하지만 그는 아직도 시온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저택으로 다가가자 그는 왜 티더의 옷이 모두 망가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화를 구하고 싶었다며 그의 귀환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그들이 껴안는 것을 본 엘렌은 질투심에 휩싸여 그의 취향이 늘 우는 납작한 여자들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이거는 화살을 발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잡았고 표적의 눈을 정확히 맞히는 사격을 가해 그의 비참한 생명을 끝냈다. 무사하긴 했지만 쇠붙이를 잡는 바람에 손이 찢어졌고 티더는 치마로 그의 상처를 붕대처럼 감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엘렌에게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했고 엘렌은 자신의 군대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따라가려던 순간 마지막 화살을 쏜 후 그의 활이 부러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활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티더는 그에게 신성한 활을 사용할 때라고 말했고 그는 아버지가 전쟁의 신이 그들에게 내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만으로도 발산되는 기운이 그들 주변 자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적군 300명이 사살되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재정비 중이었고 엘렌은 전쟁 지휘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야영지를 어디로 추정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타이거는 지도의 한 지점을 보여주며 말스아임 평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질녘 그들은 전장에 도착했고 나르디에의 무적의 진영을 확인한 잭티드 군은 400명의 기병을 앞세워 적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고 엘렌과 타이거는 선봉에 섰습니다. 엘렌은 검을 뽑으며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고 나르디에 군이 이미 진영을 갖춘 가운데 모두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화살비를 퍼부었지만 엘렌은 검에 담긴 만화를 풀어 그들을 물리쳐 즉시 타이거는 화살을 쏘아 3명의 병사를 죽였지만 엘렌은 그의 능력이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선을 향해 돌진하며 병사들을 죽이며 달려갔다. 타이거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며 나르디에의 깃발을 파괴하고 더 많은 병사들을 죽였다. 그리고 엘렌이 자신의 병사들을 독려하며 나르디에의 군대가 다시 돌격했다. 그녀가 적진을 썰고 지나가자 병사들은 검을 부딪혔지만 베르트란이 타이거에게 새로운 화살통을 건네주자 그는 또 다른 화살을 쏘았다. 바로 그때 큰 뿔라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나르디에의 군대는 새로운 위치 엘렌의 군대 앞에 땅용이 나타났지만 그녀는 이 쓸모없는 패배자 집단이 어떻게 그것을 길들였는지 궁금해했다. 그동안 나르디에의 군대는 그들의 용들을 잭테드 군대에게 직접 보내는 계획을 세웠고 기병대는 측면을 공격했다. 용이 그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하자 2명의 병사가 그것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타이거가 사격을 결정하면서 그들의 무가치한 시체를 짓눌렀다. 그는 용의 몸이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이온의 빌어먹을 낯짝이 나타나자 그의 짐승이 그들을 갈갈이 찢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알리시아와 그녀의 군대는 이미 그들을 향해 돌격하고 있었다. 나르디의 측면 부대를 공격하여 진격을 저지하려 했지만 엘렌은 랜드 드래곤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타이거가 그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엘렌은 그것이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이며 인간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한 놈이 알리시아에게 나르디의 본대에서 새로운 병사들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자 알리시아는 군대에게 후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디의 병사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때 알리시아는 다른 계획을 알리는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너머로 밧줄이 설치되자 나르디에의 병사들은 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알리시아의 군대가 순식간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 성공이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지지했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고 그들이 호랑이를 정말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엘렌의 군대도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적절한 시기인가 고민하던 중 호랑이는 매복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시온에게 적부대가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며 2,0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군대가 600명도 채 되지 않자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명이 버티자는 제안을 하자 시온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 약한 놈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휘관들은 그 멍청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고 있었지만 시온은 계속해서 군대의 후퇴를 명령했고 잭테드의 군대가 2,000마리의 무인말을 이용해 더 큰 군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후퇴하자 엘렌의 군대는 계속해서 그들을 섬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2기병대를 돌파했고 주력 부대와 함께 밀려나면서 그들은 시온을 향해 나아갔다. 호랑이가 항복하라고 소리치자 그는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고 백성을 공격한 죄를 벌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온은 그의 백성은 그의 역겨운 얼굴만큼이나 쓸모없다고 말하며 호랑이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하지만 호랑이가 다가가자 시온은 창을 빌리라고 말했고 호랑이는 그 패배자에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활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화살을 쏘자 시온은 그의 조준 실력보다 더 쓸모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호랑이는 같은 곳에 세 번째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시온이 돌격하기 시작하자 타이거는 마지막 화살을 쏘았고 완벽한 정확도로 시온의 팔에 화살을 박았지만 패배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 스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꿰뚫렸는지 궁금해하던 엘렌은 타이거가 방패를 꿰뚫기 위해 일부러 같은 지점을 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지점을 꿰뚫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이거가 다시 조준하자 시온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돌격했고 엘렌의 군대도 반격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칼을 부딪히기 시작했지만 엘렌은 타이거에게 결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들은 시온이 도망치던 타이거의 활이 용을 쏘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힘을 감지하자 티다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그가 조준하려는 순간 엘렌은 그의 화살 주위를 감싸는 만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이 그 바람 마법에 힘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쓰러진 광경에 병사들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엘렌은 승리의 검을 치켜들며 타이거가 자이온을 처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티다는 주인을 위해 빵을 구운 후 그를 깨우기로 했습니다. 그를 깨웠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엘렌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에 도착해서 전쟁을 어떻게 멈출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르디에 공작의 제국에서 나르디에는 가넬론이 패배 후 전투에서 철수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군이 타이거와 엘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 나르디에는 악명 높은 암살자 집단인 세라시를 고용하라고 명령했고 엘렌에게 또 다른 전쟁 처녀를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엘렌은 빅터 왕으로부터 전쟁을 계속할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알자스가 그녀의 영토가 된다면 그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시아가 저택을 정찰하겠다고 제안하자 엘렌은 타이거에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나르디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쟁 처녀 중 한 명인 루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후 루리는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려는 듯 그녀는 타이거에게 자신이 정화의 창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타이거에게 그녀의 역겨운 얼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자 루리는 타이거에게 자신은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숲으로 향했지만 엘렌과 알리시아가 따라오자 엘렌은 그녀를 자기 남자와 둘이 남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이거가 루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나르디르의 동맹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나르디르의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호랑이는 앞에 있는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멈추자 적들이 암살자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이 검을 뽑자 화살을 간신히 피한 호랑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살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암살자가 다른 나무로 뛰어오르자 엘렌이 막아낸 독침을 날렸습니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를 나무에 박아버릴 만큼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의 문신을 보고 루리는 그가 사이라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살자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자 알리시아가 그의 공격을 막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뱀이 그녀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그것을 반으로 베자 타이거가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의 거대한 대포에서 즙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하지만 남은 암살자들이 나타나자 루리는 라비아스를 활성화하여 그녀의 창을 깨우고 동시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 얼음 봉우리를 소환했습니다. 가볍게 발을 구르자 루리는 얼음을 분해시켰지만 엘렌을 집중력을 잃었다며 무능한 실패자라고 불렀고 그녀가 떠난 후 그들은 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 며칠 후 알리시아가 회복한 뒤 엘렌은 호랑이가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음모를 짜내서 말이죠. 그래서 큰 보상을 해주려고 했어요. 쓸모없는 바보가 몸을 씻으러 가는 길에 뜨거운 온천에서 루리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의 무가치한 목숨을 끝내려고 창을 들었어요. 다음 날 호랑이는 루리의 두껍고 긴 막대기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하얀 크림 같은 우유 한 그릇을 주며 그녀를 아무런 방어도 없이 본 것을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호랑이의 하얀 탁한 액체를 마시기 시작하자 엘렌이 그를 붙잡고 자기 것이라고 기억하라고 소리치며 모두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러리가 그들에게 질려서 호랑이에게 그가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엘렌의 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시작한 후에 엘렌은 알리시아에게 그들의 국경을 강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곧 러리가 그들에게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측한 대로 러리는 다음 날 엘렌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켜 엘렌의 군대를 그녀의 군대와 듀크 나르디에의 군대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르디에의 의도는 러리를 이용해 엘렌을 계속 방해함으로써 엘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러리의 군대는 그들 쪽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의 군대는 루리의 진영 안에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엘렌의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그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동맹을 해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군대를 전멸시켰을 것이다. 나르디의 공작. 동시에 엘렌의 군대는 타트라 산맥 서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산맥.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나팔을 불고 서로에게 돌진하며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괴멸시키며 격돌하던 중 타이거는 한 병사의 발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결국 후퇴했다. 승리.
그날 밤 엘렌의 캠프에서 그녀가 타이거와 알리시아에게 직접 하겠다고 말했을 때 다음날 그들이 군대를 이끌면 그녀는 그들이 루리의 군대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알리시아는 루리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여 타트라 산맥에 틀어박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렌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단지 한 명만 있던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산속 성체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길이 있어서 그들은 쉽게 될 수 있었다. 방어 진지에서 완전히 격파되었다. 같은 날 타이거와 엘렌이 성체를 정찰하기로 결정했을 때 엘렌은 그에게 문이 얼음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함락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으므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도는 한치의 진전도 없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자 엘렌은 아라파르의 힘으로 날아서 모든 적을 없앨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시아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타이거는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미 가죽을 두르고 산을 넘어 여행하고 있었고 알리시아가 사냥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완벽한 변장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몸에 걸쳐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넘어가던 중 앞에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쏘자 이미 다른 화살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상을 받을 차례가 되기 전에 러리러리가 나타나서 그가 시작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첫 번째 총격입니다. 그가 먼저 쐈다고 밝히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쐈는지 보여주었고 눈더미에 또 다른 화살을 쏘아 자신이 먼저 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해질녘 그들은 함께 몸을 피했고 루리는 그가 왜 가죽옷을 벗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마을의 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옆에 루리는 그에게 자신의 군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호랑이는 고향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다음날 새벽 루리는 성체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그를 배웅하며 그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성체로 갔고 산 가장자리에 이르자 그 앞에 성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군대와 함께 돌아왔고 후방이 경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사들이 방어선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후방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벽들. 하지만 엘렌은 타이거에게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말했고 그 문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질녘까지 기다린 후 엘렌은 문 쪽으로 달려가 검을 뽑아 바람 만화를 불러들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레이 하다모스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그녀는 그저 문에 움푹 들어가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하지만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그녀는 그저 문에 움푹 들어가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방어군이 그녀에게 화살을 쏘자 타이거는 그녀가 이 세계로 끌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세계로. 그의 간섭에 화가 난 엘렌은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아레파르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호랑이는 화살을 뽑았고 강력한 빗줄기가 활 주위를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화살을 쏘자 빗줄기는 문에 박혔고 문이 파괴되자 엘렌은 부하들에게 안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은 곧바로 따랐지만 옆에서 암살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가 문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호랑이는 안으로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엘렌이 선봉에 서자 호랑이는 엘렌을 엄호하기 위해 궁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루리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자기 엉덩이를 구하러 온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발차기를 당하자 엘렌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엘렌이 먼저 돌격하자 루리는 창을 겨누었지만 무기가 부딪히는 순간 엘렌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즉시 루리는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엘렌이 공격을 피하자 루리는 창을 찔러 얼음 조각들을 소환했다. 얼음 조각들을. 하지만 엘렌은 한 발 앞서서 레이 하다모스를 풀어 그것들을 파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리는 아주 가벼운 접촉에도 땅을 얼렸다. 하지만 그녀가 창을 사용하여 얼음 벽을 소환하려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돌진했고 둘 다 힘을 풀어 거대한 에너지 빔으로 폭발시켰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남자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엘렌과 루리가 지쳐있는 틈을 타 암살자는 수영장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방심을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관광을 당했다. 호랑이가 화살을 쏜 후에야 루리는 그가 자신이 찾던 사냥꾼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호랑이는 과연 누가 표적이었을까 궁금해했다. 속임수로 강한 체벌을 받은 후 루리은 호랑이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하며 전쟁에 나선 자신의 목적은 고향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리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여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엘렌은 나르디의 군대에 집중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나르디에는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력을 개입시켰습니다. 브리네에서 가장 두려운 지휘관 롤랜드라는 이름의 왕실 기사의 형태로 말이죠. 그는 혼자서 수천 명의 적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검 두랑다를 휘두르는 그는 브리네 서부 국경의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브리네 왕의 명령을 받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와 그의 모든 동맹들을 괴멸시키면서 한편 호랑이는 전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5,000명의 제크트 기사들을 거느리고 알자스로 돌아왔다. 결국 마인경은 그를 더 많은 병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갔다. 테루아르 서쪽 꼭대기로 진격하여 나르디의 공장령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기지를 세웠다. 며칠 후 소니에라는 새로운 마을로 이동한 후 호랑이는 현지 마을 지도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그를 환영한다며 기꺼이 지원을 약속했다. 그가 필요한 건 뭐든지. 회의 후 호랑이는 수도에 어떤 소식이 돌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인이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자 그는 호랑이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호랑이는 시냇가에 누워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하지만 루니가 그에게 나라와 물속으로 굴러 떨어뜨리자 그는 엘렌의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날아가 버렸고 어떤 여자아이가 아무런 설정 장치 없이 덤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용을 쫓기 시작하자 호랑이는 자신의 무가치한 눈이 그가 보고 있는 모든 음모로 그를 남자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에게 부딪혔다. 나중에 텐트에서 소피아가 타이거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는 5초 만에 사정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것도 그녀의 첫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로 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브룬의 왕이 병들어 그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룬의 왕은 병이 나서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빅터 왕에 의해 전쟁에서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절로 보내졌다. 하지만 타이거가 반역죄로 고발당했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계급과 직함에 관한 것이다. 그날 저녁 호랑이는 화살을 날카롭게 갈면서 자신이 어떻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로. 하지만 동시에 텐트 안에서 소피아는 엘렌에게 다른 전쟁 처녀들이 전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호랑이가 배신자라고 불린 후 그의 동맹들이 그를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동맹들이 그를 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베르트랑은 나바르 기사단이 그들의 진영에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 군대가 암흑 기사가 이끌고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엘렌의 군대는 오렌지 평원 한가운데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오렌지 평원 한가운데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롤랜드가 검을 뽑자 칼날이 그의 머리 위로 솟아올랐고 그가 시작하자 롤랜드가 돌격하자 그의 부하들이 따랐다. 분노를 안고 롤랜드는 엘렌의 군대를 베어 넘기며 온 힘을 다해 칼날을 휘둘렀다. 아마도 그래서 엘런이 그가 위협적이라는 걸 깨닫자 그녀는 그에게 돌진했지만 그들의 충돌이 검들이 그녀의 균형을 거의 잃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병사들이 롤랜드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그들을 쓰러뜨리자 한 번의 일격으로 그는 엘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의 압도적인 힘은 그녀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 엘렌은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신히 그의 공격을 피했지만 타이거가 활을 들고 나타나자 롤랜드는 그에게 돌격했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던 롤랜드는 칼을 휘둘렀지만 타이거가 구름 속으로 화살을 쏘자 엘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엘렌을 구출했습니다. 롤랜드는 즉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지만 그 화살은 피어스의 말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롤랜드는 그것이 오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엘렌이 타이거가 부상당한 것을 알게 되자
롤랜드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피아가 나타나 그들의 말을 멀리 보내고 주의를 돌리려는 듯 그녀는 자신의 홀의 힘을 깨우고 탈바르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녀의 홀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빛은 강력한 장벽을 형성하여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롤랜드는 계속 서 있었고 소피아가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홀이 빛나며 그가 강력한 상대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어막을 강화하려 하자 롤랜드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즉시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그의 모든 공격을 막자 그녀는 물화심을 발동하여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엘렌과 타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롤랜드의 병사가 보고하기를 타이거의 지원팀이 후방을 기습했고 마쉬가 전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후방팀이 매복을 했고 마쉬가 선봉을 이끌고 있었다. 롤랑은 부하들에게 대열을 갖추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받고 왕을 아련하려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호랑이 군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가넬론 공작은 그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르디의 공작은 다른 반란군과의 전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롤랜드는 그들이 추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호랑이를 제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엘렌이 호랑이의 텐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티다에게 자기 엉덩이를 밖으로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생긴 년이 반격할 계획이 없자 그녀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엘렌은 호랑이와 단둘이 있게 되어 기뻐하며 그에게 맥박이 뛰는 것을 느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알고 그의 부재 중 군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그녀가 진영을 바라보고 있자 소피아가 옆에 나타났고 엘렌이 드래곤 아트 기술을 롤랜드에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닫자 전쟁에서 그녀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시간 롤랜드의 텐트에서 리처드라는 그의 조수는 그에게 타이거가 단지 자신의 고향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공격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자 롤랜드는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엘렌과 그녀의 군대는 강을 건너 진격하기 시작했지만 타이거가 깨어나자 티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활을 발견하고 부상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던 그는 그 안에 신비로운 힘을 감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티다가 함께하는 가운데 그는 그 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기력이 쇠할 때마다 티다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자 활이 빛나기 시작했고 앞에 입구가 보이자 그들은 고대 사원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전장에서는 엘렌과 그녀의 군대가 전쟁 준비를 마쳤고 부상병들을 남겨둔 채 해 뜨기 전에 강을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은 남쪽을 향해 진영을 구축했지만 나바르의 군대는 초승달 모양으로 진영을 펼쳤습니다. 일출 전에 남쪽을 향해 진영을 구축했지만 나바르의 군대는 초승달 형태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전략에 따르면 1소대는 엘렌의 선봉대를 견제하고 2소대는 측면에서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3소대는 넓게 돌아서 엘렌의 군대가 추격할 때마다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할 것이고 결국 2소대를 추격하던 엘렌의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그들의 군대 전체가 바로 그때 리처드는 1소대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원으로 돌아온 타이거와 티다는 벽에 있는 이상한 그림들을 발견했고 조각된 처녀상에 도착하자 티다는 그것이 어둠과 죽음을 다스리는 여신 투르나파르의 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힘을 원했던 타이거는 여신에게 자신이 그를 불렀어요. 하지만 티다의 몸을 통해 투르나파르가 말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의 힘을 원해서 온 거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온 거라고요. 그녀의 힘을 원해서. 동시에 롤랜드의 군대는 엘렌의 군대를 파괴하고 있었고 투르나파르는 그의 동맹군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그가 계속 패배자처럼 멍하니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그의 주저함을 눈치채고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그에게 어쨌든 자신의 힘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결의를 증명하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앞에서 공중부양하며 그의 활이 그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힘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앞에서 공중에 떠서 그의 활이 그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힘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타이거가 티다의 몸을 떠날지 궁금해하자 투르나파르는 그에게 인연이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연은 자기 것이라고. 티다를 구출하기로 결심한 타이거는 활의 에너지 빔이 방출되면서 그녀를 향해 화살을 겨누기로 했습니다. 그의 활 주위로 에너지 빔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냥을 하고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티다의 피부 끝에 멈췄고 빔은 그녀의 몸에서 여신을 빨아들였습니다. 티다가 회복되자 충격으로 몸을 떨었지만 타이거는 자신의 망토로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망토로 감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투르나파르가 자신이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전장에서 롤랜드의 군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알리시아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공격하자 그들은 화살로 적들을 죽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사주머니를 이용하여 강의 흐름을 바꾸어 평야로 흘러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그것이 전장을 진흙탕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적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롤랜드의 공격을 막아내며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롤랜드는 이미 그녀가 자신의 주력 부대에서 자신을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추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타이거는 전투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엘렌은 간신히 피했고 롤랜드의 공격에 맞서 그녀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100피트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롤랜드가 반격하기도 전에 소피아는 그에게 달려들며 마법을 걸었고 노란 섬광이 롤랜드를 압도하며 그의 시선을 끌었고 그 틈을 타 엘렌은 차가운 아라파르의 바람 속에서 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레하다모스를 풀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가 죽어가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롤랜드는 칼날로 바람을 가르며 반격했다. 그의 칼날로. 하지만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며 타이거는 1마일 밖에서 사격을 가했다. 말에서 내리며 롤랜드는 그에게 진심으로 잭티드 군대를 자기 영토로 불러들였어요. 타이거가 그랬다고 확인했듯이 알자스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했다고 했죠. 하지만 롤랜드는 그의 변명이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반란군이 자기 나라에서 활개치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죠. 자국에서 반란군이 활개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손으로 칼을 잡고 모든 힘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자 엘렌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타이거는 부상으로 인해 몸이 아팠지만 롤랜드가 그들에게 돌진하자 그는 화살을 겨눌 수 있었습니다. 알자스를 지키려는 그의 결의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빔이 실린 화살을 쏘자 롤랜드는 그것을 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으로 옳은 편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자신이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화살을 두 동강 내는데 성공했고 그들의 앞에서 땅이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롤랜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칼을 들 힘을 모두 잃었고 자신이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그를 괴롭혀온 것 없이 항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기절했습니다. 같은 날 나바라 기사단은 롤랜드가 전쟁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미 그의 병사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가 평화조약에 서명하면서 그들의 병사들을 언덕에 서쪽에 매장하는 것에 동의했고 엘렌의 군대를 대표했던 제럴드는 그들 자신의 병사들을 동쪽에 매장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시각 타이거와 그의 동맹들은 롤랜드와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수도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왕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을 뵙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타이거는 그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롤랜드는 그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엘렌은 타이거에게 자신이 제크테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자신의 절친이자 전쟁 처녀인 친구가 다른 전쟁 처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오래전 위험에 처하면 서로 돕기로 약속했고 엘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샤는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사샤가 혼자 걸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말이죠. 엘렌은 지금보다 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타이거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군대를 이끌겠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롤랜드가 왕을 만나겠다고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개인 방으로 안내되었지만 문을 발로 차려고 하자 자신이 방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PA 시스템을 통해 가넬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가 그를 실패자라고 비난하며 방 안에 수천 마리의 독침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형벌은 죽음이라고 말하며 한편 엘렌과 알리시아는 이미 군대의 절반 이상을 이끌고 잭테드로 향하고 있었기에 소피아는 타이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후에 마셰스는 타이거에게 롤랜드가 처형당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성에서는 나르디에르가 그를 죽인 가넬론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어떻게
자국의 서쪽 국경을 지킬지 궁금해했습니다. 가넬로는 그에게 거대한 무이지날란 군대가 그의 왕국으로 진격하고 있으니 자신의 국경을 지키는 것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이지날 군대는 이미 나르디의 공작의 영토를 침략했고 진격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를 시행하는 강력한 군대였으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한 후 모든 가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2만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지만 그들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나르디에는 자신의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어 7천 명의 군인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적을 국내 깊숙이 유인한 다음 무이지날 군대를 섬멸할 계획을 세웠고 수도를 1만 3천 명의 군대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가넬론의 침략. 그동안 호랑이는 전쟁을 위한 자신의 전략을 세우려고 애썼지만 롤랜드가 자신의 대의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증표로 검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하는 증표로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생존과 다른 마을 보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생존하고 다른 마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을들을 장군이 방어를 강화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호랑이는 그들의 방어는 적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력이 매우 적고 다른 군대의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매우 적었고 다른 어떤 군대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호랑이는 17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새로운 영토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티다는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이지날란 군대는 민간인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한 남자가 쓰러지자 호랑이는 그 광경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구하고 싶었지만 압도적인 군대의 수에 터나파의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로 결정하고 산을 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한 소녀를 추격하는 한 무리의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넘어지자 화살이 그들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호랑이가 소녀 앞에 나타나자 소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이 브루네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소녀의 마음은 안정을 찾았고 그가 누구인지 깨닫자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무이지날란 군대가 야영하려던 참에 한 사자가 해질 무렵 무이지노란 군대가 야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전령이 말했다. 카심 장군이 200명의 브루니쉬 병사들이 그들의 좌측 측면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돌과 화살. 그래서 장군이 3,000명의 병력으로 그들을 제거하라고 하자 그는 그들의 주된 것을 말했다. 군대는 2,000명 미만의 기사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3,000명의 병력이 브루니쉬 기수들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병목 지점을 지나자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호랑이의 군대의 수적으로 열세임을 깨달았고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자 호랑이의 부하들은 그들의 주위가 산만해진 틈을 타 공격하여 결국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자 호랑이는 모든 병사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멍청한 바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하들이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랑이의 군대는 무이지날란 군대를 계속 깎아내려 그들의 수를 18,0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카심은 인질 10명을 처형하고 3,000명의 병사들로 부대를 편성하여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주력 부대입니다. 그는 호랑이의 군대가 그들의 수가 얼마나 열세인지를 고려할 때 결코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결국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납치한 죄로 그들을 처형하러 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들을. 하지만 카심은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호랑이를 사살하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산 위에 대규모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공격을 명령하자 카심은 그들의 군대는 쓸모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호랑이는 수마일을 날아가 그를 명중시킨 화살을 쏘았습니다. 한 명은 그의 머리를 베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부관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죽은 장군의 모습에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자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후 타이거가 모든 포로들을 찾자 그는 그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진영에서 제럴드는 타이거에게 그들에게 아직 약 1,500명의 병사가 남아있지만
4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루릭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이즈날란 장군이 선봉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밝힌 후 3만 명의 군대를 보고 타이거는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거는 그들을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령이 무이즈날란 군대가 접근하고 있으며 그 수가 4,000명이라고 알려주자 타이거는 자신의 부하 몇 명과 함께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고 그들이 화살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타이거는 그들이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새로운 군대를 발견했지만 깃발을 보고 그들이 루릴라드밀라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편 엘렌과 알리시아는 사샤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엘렌과 알리시아는 사샤의 성에 도착했다. 하지만 엘렌이 누가 자기 군대를 공격하는지 궁금해하자 사샤는 그게 썬더 스월의 플래시 프린세스 엘리자베타 포미나라고 말했습니다. 엘렌이 이유를 묻자 사샤는 알리사가 자기 군인들이 한 무리의 해적들을 고의로 자기 군대 쪽으로 유인했다고 비난하며 그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가 군대를 공격하며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렌은 엘리자를 못생긴 납작한 엉덩이를 가진 년이라고 생각하며 싸움을 대신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엘리자의 역겨운 엉덩이를 걷어차서 자기 영토로 돌려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무이즈날란 진영에서는 코코넛이라는 이름의 최고 사령관이 바베이도스는 루리의 군대가 왜 호랑이의 군대와 동맹을 맺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호랑이의 군대와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전쟁 처녀와의 관계를 기대하며 사절을 보내 루리에게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아름답다면 자신의 군대를 합칠 것이라고 말하며 말이죠. 동시에 루리는 호랑이에게 그가 기억보다 훨씬 더 비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쓸모없는 얼굴은 그를 이용당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랑이가 왜 자신을 돕는지 묻자 루리는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가로 말이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군대를 요구하자 그녀는 그의 필사적인 모습이 그를 약하고 쓸모없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다시 그녀의 도움을 간청하며 자신에게는 그녀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리는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성체의 문에 구멍을 뚫었던 것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했고 그가 자신의 구멍도 뚫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성한 활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후 루리는 그 무기가 너무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호랑이는 그것이 자신의 갑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것이 가끔 그를 기절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자 루리는 그의 거대한 짐 아래서 기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그의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날 밤 타이거가 앞서 구출했던 소녀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레지나라고 말하며 그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뜨겁고 음모를 꾸미는 여자가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조수가 도착했습니다. 남쪽에 3,000명의 기병대가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그것이 엘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사였지만 엘렌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통합된 군대를 이끌고 깃발을 휘날리며 그들은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군대가 평원의 양쪽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가운데 알리사는 그녀의 부하들과 함께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이 검을 뽑으며 군대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곧 그녀는 알리사를 추격하며 검의 환영을 발동했다. 그녀는 레이 하다모스를 날렸지만 알리사가 피하자 채찍의 힘으로 땅을 강타했다. 엘렌이 200야드 뒤로 뛰어오르자 알리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엘렌에게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알리시아는 병사들에게 계속 싸우라고 응원했다. 엘렌은 빛의 토네이도를 풀어놓으며 바람 만화를 이용해 속도를 높여 알리사의 번개 공격을 피하며 돌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에너지 빔이 충돌하자 알리사의 힘이 엘렌의 힘을 압도하며 그녀를 날려버렸다. 땅에 넘어지며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레이 하다모스를 풀었다. 하지만 알리사는 번개 일격으로 바람을 집어삼킨 후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로 연기가 가라앉자 엘리자는 그 폭발이 자신을 몇 야드 뒤로 밀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드. 하지만 엘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하지만 엘렌이 그녀를 끝내려 할 때 알리사는 나르디에르와 가넬론이 그들의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가넬론의 의도를 몰랐지만 그녀는 4만 명이 무에지넬린 약탈 부대가 브리네를 침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공격의 목적은 그녀를 전투에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그녀는 싸움을 끝내고 해적들에게 공격을 집중하기 위한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렌이 이것을 끝내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그녀는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샤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엘리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엘렌은 사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곧 브리네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브룬에서는 로리가 무에지넬린 군대를 단 한 번의 전투로 물리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말이죠. 하지만 타이거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고 로리는 보급로를 차단할 수 없으니 최고 사령관을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전략을 밝히자 타이거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리가 왜 정말로 그들을 돕는지 의아해하자 그녀는 특별한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가로 특별한 보상을 말이죠. 한편 무에지넬린 군대는 불운 깊숙이 진격하고 있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7개의 독립된 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을 쉽게 제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무에지넬린 진영에서 사절이 바르바로스에게 전쟁에 처녀가 후퇴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찰병이 호랑이의 군대가 산 뒤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는 그들이 카심이 원래 사로잡았던 2,000명의 민간인들이 있는 진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르바로스는 결정을 내리고 로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호랑이의 군대는 산을 점령했고 그는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될 무렵 무에지넬린 군대는 평야에 퍼져 있었고 그들이 호랑이의 측면을 추격하며 전투를 시작하자 다른 부대가 산의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4부대로 나뉘었지만 나머지 3부대와 심지어 주력 부대까지 민간인들을 추격하는 동안 타이거와 로리의 부대는 눈 덮인 언덕에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화살을 쏘자 로리는 얼음 폭풍을 일으켜 적들을 산산조각 냈고 타이거도 자신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에서 뛰어내려 적들을 섬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럴드가 타이거에게 새 화살통을 던져주자 로리는 그가 혼자서 무사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그녀에게 자신의 뒤를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로스의 텐트에서 자신의 부대가 2번째 언덕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들이 로리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인인 척 위장한 다른 부대가 타이거의 주력 부대가 공격을 시작했음을 알아챘고 로릭은 부하들에게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장한 2,000명의 병사들은 타이거 부대의 지원을 받아 무이지날란 오사단과 교전했습니다. 타이거 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실제 민간인들은 산꼭대기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타이거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다른 사람들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타이거와 로리가 공격을 계속하면서 바르바로스의 주력 부대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의 말이죠. 하지만 제6사단은 방향을 바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타이거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병대에게 그들을 저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이미 탈진했고 타이거는 그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이지날란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자 그들은 그 부대를 학살하기 시작했고 제6사단은 계속해서 합동군에 접근했습니다. 로리와 타이거가 계속 적들을 죽이는 동안 바르바로스의 주력 부대는 더 멀리 전투에서 벗어났습니다. 타이거 부대의 양옆에 제6, 7부대를 배치하여 그들을 포위하려 했던 바르바로스는 타이거의 선봉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타이거의 손은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제럴드가 새 화살통을 건네주자 로리가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적들을 계속 쓰러뜨리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군대가 도착했고 지휘관들이 무이지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사방에서 공격해왔습니다. 바바로스는 이를 알고 타이거가 어떻게 추가 병력을 모았는지 궁금해했지만 정찰병은 그들이 증원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 지휘관이 타이거를 부르고 있었고 로리는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창을 들며 계속해서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바바로스는 타이거가 어떻게 추가 병력을 모았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의 정찰병은 그들이 증원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 지휘관이 타이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리는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창을 들었고 계속해서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적들을 계속 학살하는 동안 그의 말이 패배자의 얼굴을 후려쳤어. 동시에 2번째 지휘관은 자신의 이름이 시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1,5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다고 밝히며 이제 그들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지휘관이 나타나 자신을 어거스트라고 소개하며 타이거에게 자신의 군대에 2,000명의 기사가 있으며 그들 모두가 그를 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이 모두 떠나자 로리는 타이거가 감정에 휘말린 것을 알고 그를 보호했다. 그의 감정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녀가 그가 후퇴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그는 또 다른 화살통을 집어들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바로스의 진영에서 그가 증원군이 5,000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사사단에게 주력 부대와 함께 적의 측면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격하여 증원군과 충돌했을 때 바르바로스는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찰병이 북서쪽에서 3,000명의 새로운 병사들이 마시스가 이끄는 군대가 오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6,000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병사의 30%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증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한 병사가 남쪽 국경에 있던 함대가 나르디의 공작의 군대에 의해 침몰당했다고 알리자 바르바로사는 타이거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패배자는 타이거의 승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지만 그 불쌍한 녀석은 너무 지쳐서 그의 헛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루리가 무이질린 군대가 자국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알리자 타이거는 그녀에게 기절했고 그녀는 그가 모든 전투로 인해 극도로 지쳐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루리의 드래곤 장비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엘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타이거와 엘렌이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의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 사과하려 했지만 엘렌은 그에게 자신의 옆에 누워있으라고 말했고 그의 손을 잡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가 싸웠던 전투들을 후회하는지 묻자 타이거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타이거가 잠든 사이 매력적인 여자가 시공간에 구멍을 뚫고 그를 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발렌티나라는 여전사였고 다시 타이거를 만나기를 바라며 시공간에 또 다른 구멍을 뚫고 나갔습니다. 나르디에르 경계 외곽 마을 페르샤프 요새의 호랑이와 그의 부대는 나흘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에밀과의 새로운 동맹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동맹인 에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엘렌과 루리는 여행 내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루리의 역겨운 납작한 엉덩이를 보는 것에 질려서 그녀는 시작했다. 왜 그녀가 아직도 잭티트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재 중에 타이거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로 했지만 말하길 여기에는 서핑보드가 필요 없었고 그녀에게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루리는 그들의 왕이 자신에게 엘렌을 계속 지켜보라고 했다며 호랑이가 아직 자신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여전히 발렌티나의 음모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스는 그저 자신의 모든 임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타이거는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만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시스는 그에게 병사들이 진영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한 소녀가 왕자와 똑같이 생겼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그녀가 비밀을 밝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모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리즈는 자신이 실제로 리그나즈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전 이름은 리그나즈 에스텔다 찰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왕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알리시아는 그녀에게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저없이 진짜 그임을 증명해 달라고 말이죠. 리즈는 호랑이에게 6년 전 뱅센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냥 축제에서 빠져나온 후 만났다고 밝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새를 죽이는 것을 보고 그 고기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그녀가 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마시스는 기절했습니다. 몇 분 후, 정신을 차린 후 리즈는 자신이 야습 중 암살자의 공격을 받아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이 왜 남자 행세를 했냐고 묻자 리즈는 그것이 그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여자아이들은 나라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랬어요. 자신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루리는 그녀를 이 도시에 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엘렌이 왕자가 사실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타이거는 왕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타이거는 왕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리즈니 왕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리즈는 루테티아의 왕족만이 열 수 있는 비밀 문이 있고 그 문이 브리네의 수도로 바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은 왕족만이 열 수 있고 브리네의 수도로 바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이거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었기에 그는 루테티아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나르디에의 마법사는 6마리의 용을 길들이는데 성공했고 그가 말했듯이 그들은 전쟁 처녀를 쉽게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나르디에는 자신이 전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가넬로는 자신의 군대가 수도에서 쉽게 전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도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을 성공적으로 병들게 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호랑이와 나르디에 사이의 전투에서 누가 이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나르디에의 용들은 가넬론의 군대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드가 그에게 호랑이의 군대가 아르테시움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공주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동굴 신전으로 향한다고 생각한 나르디에르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모두를. 하지만 동시에 제크테드에서 빅터 왕은 소피아를 브리네로 사절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엘렌의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소피아에게. 하지만 다음 날 마시스는 가넬론이 자신의 수도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수도를. 하지만 알레시아가 나르디에르 군대가 그들 쪽으로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다고 말한 후 타이거는 어쨌든 아르테시움으로 계속 진군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군대가 출발하자 나르디에르 군대는 빌리크레슨의 평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2만 명의 타이거 군대는 2만 4천 명의 나르디에르 군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사들. 전투 중 양군의 중앙부대가 격돌하는 동안 엘렌과 루리는 우익에서 돌파하여 나르디에의 좌익을 뚫고 용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들이 괴물들을 향해 달려가자 엘렌은 검의 환영을 활성화하여 루리가 얼음 능력을 발휘할 때 바람 마법으로 지원하여 얼음이 용들을 관통하여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마리의 거대한 용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디에는 소녀들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용들을 처치한 후 자신의 병사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엘렌은 강풍을 날렸지만 장벽이 그것을 막았고 그녀는 용의 공격을 피해 번혼을 활성화시킨 후 용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몸이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넘자 루리는 다시 한번 바람 마법을 풀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즉시 용이 그들에게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자신의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루리를 구했습니다. 용은 더 많은 불을 뿜었지만 루리는 얼음 벽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타이거와 그의 부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지만 정오가 되자 양쪽 군대 모두 휴식을 위해 후퇴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짜던 중 엘렌은 나르디에의 마법사가 그들의 용마법을 무효화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리는 그럴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이길 거라고 확신한 엘렌은 타이거에게 나르디에 군대와 싸우는데 집중하라고 말했고 루리는 그에게 자신들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휴식이 끝난 후 군대는 다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찰병이 나르디에에게 타이거의 중앙열이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말한 후 스티드는 그들이 용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로 근접전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디에르는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라고 했고 용들이 선봉에 서자 군대는 양쪽에서 그들을 측면으로 에워쌌습니다. 즉시 타이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이 물러나자 엘렌과 루리는 용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거의 부하들이 갑옷을 착용하는 동안 제럴드와 베르트랑은 여러 개의 화살통을 가지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타이거의 중앙부대가 완전히 무장하자 병사들은 좌우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두 개의 부대로 나뉘었습니다. 루리와 엘렌이 용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 타이거의 부하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적장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그의 머리를 꿰뚫었고 호랑이가 두 번째 지휘관을 죽이려 또 다른 화살을 쏘자 병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엘렌은 회오리 바람의 도움으로 날아올라 용 한 마리를 찌르며 다른 용에게 불꽃을 뿜게 유인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루리는 불길을 뚫고 용의 몸을 꿰뚫었고 엘렌이 바람 마법으로 용 위로 날아오르자 루리는 다시 돌아와 용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용이 엘렌을 들판 너머로 날려버렸지만 루리가 창으로 막아내며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엘렌은 다시 한번 검의 환영을 발동시켰고 소녀들이 동시에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의 공격을 피하고 루리는 얼음 결정을 쏟아부었다. 바로 그때 엘렌이 맹점에 나타나 검을 휘둘러 그것의 몸에 찔러 넣었다. 검을 놓지 않고 그녀는 레이 하다모스를 발동시켰고 바람이 용의 내부를 채우자 피가 그것의 몸에서 터져나왔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소녀들은 지쳐 앉았지만 엘렌은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새로운 마을에 캠프를 친 후 엘렌과 소녀들은 그곳을 돌아다녔지만 호랑이의 텐트 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엘렌은 그를 어떻게 깨울까 고민하던 중 타이거가 한때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밝혔다. 동물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을 감지하면 깨어날 거라고. 몇 분 후 아침 식사를 하려던 참에 엘렌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나르디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타이거가 아르테시움으로 향하자고 말했듯이 그는 레긴이 공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 통로를 지나가자고 제안했다. 알리시아가 동의하자 엘렌은 나르디에는 나중에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타이거가 레긴에게 비밀 통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묻자 그녀는 그들의 목적지가 찰스 세인트 그로에이첼, 즉 성스러운 곳이라고 밝혔다. 동굴. 역사에 따르면 찰스라는 이름의 그들의 건국자는 내부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후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성스러운 동굴은 불운의 탄생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성스러운 동굴로 이어지는 세 개의 입구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아르테시움 중심가이고 두 번째는 마시아 사원에 세 번째는 북동쪽 공동묘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마시아 사원이었기에 알리시아는 거기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타이거는 공주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공주와 함께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른 장소에 야영을 했다. 하지만 베르트랑이 호랑이의 천막에 들어가자 그는 사원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자신의 자리는 그의 곁이라고 말했다. 그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호랑이는 승낙했지만 위험에 처하면 도망치라고 말했다. 위험에 처하면 다음 날 그들이 마시아 사원으로 향하자 곧 멀리서 그것을 발견했다. 멀리서 안으로 들어간 후 레기는 바닥에 구멍을 뚫었고 그녀가 자물쇠를 작동시키자 그 남자들은 거대한 조각상을 밀어 비밀 통로를 드러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터널을 걷기 시작했고 레기는 그 터널이 이 도시는 한때 이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가문들의 거점이었죠. 그녀는 이곳이 그들의 탈출 통로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고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레기는 그것이 용과 신들의 전투를 묘사한 그림이라고 밝히며 그들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기둥 여신이 용들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서 그 벽화가 신성한 동굴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존재를 감지하자 엘렌과 타이거는 앞으로 돌진하여 즉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나르디에로와 그의 군대가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는 공주를 죽이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베르트랑은 즉시 레긴과 함께 도망쳤지만 스티드는 호랑이의 화살을 끊어버렸고 엘렌이 적들을 베어넘기자 남자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르디에르는 스티드에게 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루릭이 엘렌에게 적들을 막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200야드를 뛰어넘어 군대를 베어넘긴 후 나르디에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부딪히자 엘렌은 공격을 퍼부었지만 나르디에르는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칼을 부딪히자 엘렌이 공격을 했지만 나르디에르는 강력한 타격을 가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를 물리쳤습니다. 동시에 똥칠갑은 병사들을 베어넘기고 있었지만 한 명이 그의 목숨을 끊으려 하자 화살이 그의 얼굴을 꿰뚫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스티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지만 번들거리는 대머리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 그들은 스티드가 접근하는 것을 알아챘지만 반짝이는 대머리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그는 흔들림 없이 호랑이의 화살을 막았다. 하지만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정확히 관역을 맞히는 그의 실력에 감탄하며 병사들에게 물러설 것을 명령했고 자신은 공주와 함께 죽을 생각뿐이었다고 밝혔다. 그저 공주와 자신만 죽일 생각이었다. 반대편에서는 나르디에가 이 동굴 안에서 싸우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모두를 몰살시키려 했지만 엘렌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엘렌을 힘없이 쓰러뜨렸을 때 엘렌은 다시 공격해왔다. 그녀는 세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공격했다.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엘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 마법을 사용했지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동굴이 봉쇄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 봉쇄될 것이었다. 그 순간 지구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엘렌은 본능적으로 반격을 시작했고 나르디에르는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하지만 스티드는 계속 전진했고 타이거는 루릭에게 리진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며 함께 달아났다. 바로 그때 엘렌이 도착했지만 그녀는 그의 탈출 신호를 알아챘고 스티드는 타이거에게 돌진하여 그의 화살을 맞고 그가 넘어지면서 거의 베어버릴 뻔했다. 땅에 쓰러졌다. 타이거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챈 엘렌은 다시 달려가려 했지만 지구가 그녀의 길을 막았고 베르트랑이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타이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스티드가 내리치자 베르트랑이 그의 검으로 대신 공격을 막았지만 그들 모두에게 땅이 무너져 내렸다. 타이거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스티드가 잔해에 깔려 으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르트랑을 찾기 시작하자 그는 그가 땅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자 타이거는 그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 그의 기억이 돌아왔지만 베르트랑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며 말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그가 된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티다를 돌봐달라고 타이거에게 말한 후 열반에 들었고 한편 밖에서는 엘렌, 레지나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은 아르테시움으로 급히 향하고 있었지만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에너지 광선을 보고 엘렌은 타이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을을 지나가던 중 결국 구덩이에 도착했는데 그 안에서 타이거를 발견하자 엘렌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타이거를 발견하고 엘렌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는 정말 살아있었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엘렌은 베르트랑을 발견했지만 이미 죽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캠프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기억들은 타이거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별 할인을 받으시려면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 이용자 여러분께 사이버고스트 VPN이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웹을 탐색하는 동안 데이터를 보호하고 모든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월 2.03달러의 인터넷의 모든 차단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전적으로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마스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